겨눴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을 다 처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윤석열의 쿠데타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단 2시간 30분으로 끝났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해제시키는 과정에는 국민들께서 군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장갑차를 막아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총뿌리를 손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쿠데타는 저지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을 직무정지시켜야 합니다. 황당한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또다시 어떻게 군사적인 위험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토요일 날 윤석열 탄핵안을 올리고 그 탄핵안을 통과시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범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국회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당장 구속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세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의 위험을. 그런데 그때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습니다. 끝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죠? 네,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장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되었다, 국무총리로서 잘못됐다고 국민 앞에 보고드린다 라고 해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십시오. 허리를 굽혀 사죄하십시오. 네, 국민께 이러한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고, 또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100배 사죄한다고 제안하십시오.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겠다고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제가 대신 한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자, 진행하시죠.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5.18 광주를 기억합니다. 소년이 온다로 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장면을 봐주십시오. 섬뜩한 장면입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의 머리가 터졌을 것이고 저 많은 사람들이 개 끌리듯이 끌려갔을 것이고 저들이 죽음으로 관에 실려갔을 것이고 아직도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윤석열에 의해서 일어날 뻔했던 겁니다.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하고 같이 심의해서 공포하게 한 죄, 한덕수 국무총리, 그 죄를 물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안부 차관 나오세요. 내란 수계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법 87조 내란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형법 87조 내란의 죄는 바로 국가기관의 역량을 무능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내란의 죄입니다.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내란죄입니다. 오늘 보도를 봤을 겁니다. 김용현은 구속되었습니다. 김용현은 종사한 사람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내란에 종사한 자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말 못합니까?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대통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 하십시오.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네, 대통령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입니다. 내란죄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을 일으킬 때 함께 모의했던 자, 참여했던 자 그들도 최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방조한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제가 국민 앞에 내란죄 우두머리, 내란죄 수괴 윤석열이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고 거기에 모의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금고형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그럼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지금 경찰 수본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이 있고 국수본이 있죠? 네, 그러면 내란 수괴를 잡아들이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국수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란 수괴를 체포하고 구속시킬 것을 국민이 명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경찰에 가서 국수본이 당장 체포하고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전달하십시오. 예, 제가 개별 사건에는 개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 차관 나오십시오. 예, 차관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에 총을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감금시키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자 누구입니까? 예,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장관이 저희 국방부 장관께서 관련된 것을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았던 지휘관들의 발언이 아마 언론에 다 공지가 돼서 숙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하세요. 예,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관련 지휘관들이 국방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특전사 사령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가서 끌어내라 했던 거 맞죠? 예, 어제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가 국군 통수권자입니까? 예,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현재 대통령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건 누굽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라고 한 자는 누굽니까? 그동안 확인된 결과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지시를 직접 했다라는 것은 합참에서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용현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습니다. 전쟁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도발하는데 김용현이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의 지시가 있지 않고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을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현재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있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를 그대로 국군 통수권자로 둬야 합니까?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는 탄핵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우리 군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싶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마 법에 따라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바로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더 이상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해서 그 처벌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 아마 관련 수사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수방사 감옥에 벙커에 구금하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벙커 사진이 나옵니다. 저런 곳에 국회의원을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우리를 끌고 가서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백하십시오. 예, 어제 관련된 요원들이 그런 게 있었다고 국방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처벌해야죠. 예, 그 관련된 지시와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은 또 책임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이 내란 수계 현행범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겠다, 그리고 구속영장 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입틀막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를 해산해서 모두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에서 당장 끌어내야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100만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우리가 당장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 현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고개 숙여 상황부터 하세요. 존귀하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긴급 현안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국민께 사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사과하세요. 보원 영생이 못 부린 게 아닙니다. 총리님, 12월 3일 비상계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찬성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 사유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왜 못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본인 그렇게 당장 생각합니다. 나왔어야죠.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게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하는 의결이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으려면 나가서 언론에 말을.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님,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뭡니까?
제가 뭐 적절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비상사태 가능하다. 일단 헌법 77조를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 법률에 의해서 군사적 필요 또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네.